안녕하세요. 중독을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에는 그 질병의 여러 가지 증상 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접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감기약에는 열을 낮추고 또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또 가래가 끼는 것 등의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약물들이 들어있고 그 효과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도 다양한 약물들이 그러한 효과를 갖고 치료에 적용되는데요. 지금 이 시간 하나하나씩 그 약물들과 그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벤조디아제팜이라는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알코올을 마시지 않으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발생하는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금방 재발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특히 알코올과 관련된 금단 증상에는 불안과 수면 장애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금단 증상이 있는 경우 이런 불안과 수면 장애를 다루기 위해서 벤조디아제팜이라는 그런 약물이 처방이 되고요. 또한 알코올 의존 환자에게는 이런 금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 클로다이제폭사이드 또는 로라제팜이라는 약물이 주로 처방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갈망 그리고 금단 증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캄프로세이트라는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불면증, 불안, 초조증과 같은 금단 증상을 감소시켜서 금주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 종류의 약물은 치아민입니다. 치아민이라는 것은 지용성 비타민인데요. 여기서 이 비타민은 중추신경계의 당 대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코올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사용하게 되면 이런 중추신경계의 당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민이 부족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이 생기게 됩니다.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은 안구마비, 운동실조,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이것들은 치매에 가까운 알코올성 치매 증상으로 이렇게 이완되는데요. 따라서 심각한 중독의 경우 가장 먼저 처방되는 것이 바로 이 치아민, 즉 비타민 B 이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디술피람이라는 약물이 처방됩니다. 이것은 술에 대한 혐오 조건 형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알코올의 체내 대사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산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 대사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의 체내에 축적이 되고 이 축적된 아세트알데히드는 신체에 불쾌한 반응을 일으켜서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또는 머리가 해롱해롱하게 하는, 머리가 어지러지게 하게 하는 그러한 혐오 조건 형성을 상태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디술피람을 섭취한 후에 복용한 후에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마치 상당히 많은 양을 마신 것처럼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이 말릴 뿐더러 본인도
술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오히려 술이 불쾌한 경험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주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간 독성이 유발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에 축적되면서 간에 독성을 갖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갖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날트렉손이라는 약물이 처방이 되기도 하는데요. 재밌게도 이 날트렉손은 알코올을 마시고 싶은, 술을 마시고 싶은 그런 갈망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알코올은요, 몸에 들어가면 도파민 회로를 자극해서 보상 효과를 갖게 되는데, 날트렉손은 음주자가 금주를 한 후에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그 과정에 관여해서 아편 수용체를 차단하는, 즉 이런 보상회로의 활성화를 막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기대만으로도 이런 보상회로가 활성화돼서 마시고 싶다라는 충동이 발생하는데요. 아예 그러한 욕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차단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알코올 의존 가족력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날트렉손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와 같이 사용하면 효과가 증가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날트렉손 같은 경우에는 주사제로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맞아도 이 효과가 지속되는 그러한 약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의학적 치료적 접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약물이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다양한 효과 그리고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또 경감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마술적인 약을 먹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중독되는 그러한 과정과 시간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서 중독에 이르는 것처럼 사실 중독의 치료법에는 이러한 숏컷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약을 먹고 또 치료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결국에는 보다 자유롭고 보다 윤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전문적인 기관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술이나 약물에 중독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중독되어서 더욱더 즐겁고 더욱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코올 중독만큼이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중독인 니코틴 중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중독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강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생활을 조금 더 좋게 건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실 수 있기 바라고요. 알코올 중독만큼 힘든 것이 바로 니코틴 중독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흡연과 관련된 니코틴 중독을 다루는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꼭 기대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